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이제 토지 분할 절차나 이제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면 토지 분할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순서는 토지 분할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 심의를 받고 측량을 정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측량을 해서 이제 성과도를 발급해서 분할을 하고 지적 공부 정리를 해서 분할 등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신청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를 이용해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요 서류는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발인의 허가증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저희가 오늘 하는 건 이 토지 분할이죠.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수를 하는 거고요. 신청서는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국 다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게 공작물 설치,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공작물 설치, 토지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인데 우리는 토지 분할에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주소란에 뭐 홍길동, 어디 사는 홍길동이다, 전화번호 쓰는 거고요. 승연을 쓰고 이 허가 신청사항에서 저희는 여기 위치, 지번을 먼저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쓰는 거고, 용도지역은 이제 뭐 여기가 계획관리다 아니면 관리지역이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토지 분할 면적, 종전 면적이 만약에 1300제곱미터였다. 그럼 1300제곱미터를 쓰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600제곱미터를 분할하겠다. 600제곱미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사업기간, 뭐 요거는 대략 간략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협의가 다 가는 상황인 거라서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이제 시청에서 여기 개발행위 신청서 접수가 된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고, 내 땅이라고 해서 시나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잘라주는 건 아니에요. 내 땅이 뭐 1000평에 당하는데 500평 500평 자를 수는 없고, 이 500평을 내가 누군가에 팔기 위해서 분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써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듯이 매수인 인적사항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다른 이제 분할인데요. 이런 분할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공유자 공유물 분할 신청도 있다는 거. 이제 한 땅에 A라는 필지에 내가 6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공동지분으로 홍길동과 박분할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반반에 대한 이제 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 분할 신청도 있고요.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심의를 들어가죠. 심의를 들어가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보통은 한 달,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이게 심의가 지나가고요. 임야는 두 달 이상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측량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측량은 이제 이천시나 뭐 각종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분할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모전리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겠다.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의 토지를 저희가 이런 지금 과정들을 통해서 분할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전체 한 번, 두 개, 세 개, 네 개의 땅이었던 걸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분할을 해가는 거고요. 여긴 분할이 된 필지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필지는 지금 크게 분할이 되어 있죠. 이 분할을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요 개발행위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개발행위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요. 요 신청서를 토대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분할을 신청을 하시고 접수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오전지 13-53번지였죠. 열람을 해보면 이 아래에 선택을 해서 열람을 하면 전체 면적이 1435제곱미터예요. 이렇게 그걸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LX 한국국토정보에 들어가시면 수수료 간편 계산이라는 이제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분할 측량이기 때문에 분할 측량을 체크를 하시고 소재지를 누르시고 지번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목과 토지 구분들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3개의 필지로 나눈다고 치고요. 1453제곱미터인데 이제 3개로 나누겠다. 그래서 입력을 누르면 면적이 나와요. 저희는 뭐 150평씩 나누겠다. 497 이렇게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하단부에 측량 수수료로 해서 나와요. 이렇게 세 필지 수수료는 이렇게 100만원 정도. 근데 요게 한 건이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분할 접수를 하는데 경계 측량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경계 측량은 우리가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경계를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누를 게 따로 없어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이제 900만원, 총 200만원의 이제 돈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아래도 써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측량 내역 및 감면 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측량 종목 누를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경계고 보고는 뭐냐, 지적 현황은 뭐냐, 분할 측량은 뭐냐, 등록 전환은 뭐냐인데 요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경계 보고는 보시면 공구상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에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오랜 시간 지난 땅들을 이런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을 샀을 때 경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경계 측량,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건축물이 넘어왔을 수도 있고 담장이 넘어왔을 수도 있고 또 내 땅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지점에 대한 측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경계 복원 측량이고요. 이제 등록 전환 측량이라면 뭐냐면 임야랑 이렇게 임야 같은 것들을 건축허가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일반 필지로 산번지로 되어 있는 걸 일반 지번으로 바꾸는 경우에 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약간의 토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분할 측량,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분할 측량인데 이런 한 번지를 뭐 이렇게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 하는 거고, 건축물 인허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요. 도로가 나와서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한 도로선이 있을 때 이제 뭐 분할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이런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분할 측량 신청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면적을 나눴을 때 아까쯤에 계산한 것처럼 이제 각 필지마다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측량은 내가 집이 있고 이런 뭐 임야 같은 데서 다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이제 측량을 할 때 이제 경계나 아니면 건물들, 건물 외벽선 지적 현황을 측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밑에 보시면 건축물 위치 현황, 준공검사나 건축물 대장 등재할 때, 그리고 담장이나 구조물의 위치 몇 점유 면적 확인할 때, 이런 인접 대지에서 침범 면적을 확인할 때, 아까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경계 복원과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아까 그것도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접수할 때 시청에서 인허가 받으실 때 알려주고요. 그건 LX 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신 건
여기까지 보셨죠? 접수까지. 측량비가 입금이 되고 이런 날짜가 정해지면 입금이 오면 연락이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가서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참관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측량 사무실에서 이제 참관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땅 샀을 때 정확한 내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참관해서 보는 게 가장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관하시면 이제 말뚝을 들고 지적공사 직원들과 같이 측량점을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말뚝을 박으신 상태를 유지하셔도 되고, 내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미리 토목 측량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다가 측량 의뢰를 해서 그 찍어 놓은 점을 미리 살려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없어졌을 때 다시 또 재측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측량이 끝났다 하면 이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줘요. 그럼 그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지자체에 제출을 하시게 됐을 때 이제 분할을 해주죠. 그때는 이제 분할된 면적으로 공부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지만 가끔 행정처리 오류로 아니면 전산 오류로 이제 면적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의 제기를 바로 하셔가지고 올바른 면적을 잡으셔야 되고, 이 분할이 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금 토지 이육으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때는 뭐 측량이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분할이 완료가 됐다고 해도 다음날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토지 대장 및 또는 지적도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럼 하루나 이틀 정도 후면 나오거든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 그 토지 이음에서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분할된 선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지적도에서 보시는 거는 길게는 1년 이상 있다가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토지 대장으로 이용해서 내가 분할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분할 면적을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분할이 다 됐을 때는 분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에 13번지였으면 13-1번지, 13-2번지 이런 식으로 세 필지로 나눴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법무사에서 분할 등기 정리를 해줍니다. 분할 등기는 뭐냐면은 13번지가 홍길동의 소유였으면 처음에 매매에 의한 분할로 했을 때 홍길동이 13번지, 13-1번지 두 개로 나왔는데, 이 분할이 됐을 때 보통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땐 홍길동에서 뭐 김계동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업무를 법무사에 처리하는 데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보시면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나오지만 이제 현 소유자의 김계동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토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토지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할 때는 잔금을 다 이런 분할이 끝났을 때, 분할 등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분할이 끝났을 때 잔금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잔금과 동시에 법무사에서 지적 정리가 들어가고 잔금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분할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토지 분할을 하실 때도 이런 형태로 해서 분할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실 때는 이 내 토지를 갖고 있을 때 분할을 하고 싶으실 때는 토목사무실과 건축사무실을 같이 가셔서 의뢰를 해보셔서 이제 지자체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알아봤다 그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가서 이제 저기 개발행위과를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그거 보시고 이제 분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 짧은 지식으로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나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밑에다가 댓글로 뭐가 틀렸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방사